안녕하세요. 닥터 언니의 닥터선 닥터 뻑입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 독실이를 산책하고 와서 너무 더워서 격하게 하고 네, 셋이서 뻗었었거든요. 낮잠을 네, 한 3시간 잤죠. 거의 3시간을 자고 시간이 이렇게 됐네 하고 깨서 부랴부랴 찍었는데 우리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예리해. 자다 일어나서 찍었냐고. 정답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머리를 잘 정돈하고 네.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의 이번에 2화죠. 빨리 보시죠. 이 시간에 벌써 줄이. 새벽부터 뭔 일이래요? 새벽 아니고 아침 7시 5분 전. 병원은 보통 아침 7시에 정규 모든 게 시작되죠. 그리고 전공의는 사실 커피를 사러 갈 시간이 없죠. 그렇죠. 이 시간이 사실 제일 바쁜 시간입니다. 제일 바쁜 시간이에요. 네. 환자가 30명이면은 한 바퀴를 돌아야 되는 시간이라서 저희는 이제 회진 전에 프리 회진이라 그래가지고 중환이 있다거나 밤중에 무슨 일이 있다거나 하는 사람을 막 뛰어다니면서 그분들을 뵈러 다니는 시간이 이제 프리 회진 시간이고 보통은 한 새벽 5시부터 7시까지가 되죠. 그래서 사실 병원 카페가 제일 붐비는 시간은 7시가 아니고 회진을 보통 다 끝나고 이제 내려오면서 한 9시. 9시 반 이럴 네. 때가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죠.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죠. 다 줄이 엄청 길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 따뜻한 카푸치노요. 따뜻한 카푸치노요? 근데 한 잔은 누구 거예요? 2잔 다 내 거예요. 안정환 교수님 거겠죠. 아 그래요? 전 지금 되게 계속 아니 인턴이 7시인데 지금 사복을 입고 있어. 거슬렸어요 지금? 선생님? 내가 너무 꼰대였네. 죄송합니다. 경부가 조금 진행을 해서 살짝 열려있고 우리 애기가 여가라서 그런지 초음파상으로 움직일 때마다 발이 경부 쪽으로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데 아예 다 빠져버리거나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제가 우리 동네 산부인과 본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보니까 태아가 이렇게 머리를 밑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발을 밑으로 하고 있는 걸 여가라 그러는데 지금 여가였잖아요. 근데 원래 머리를 이렇게 밑으로 하고 있으면 보통 아기가 머리가 크니까 그 양막에 난 구멍을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막고 있어야 수 있는데 이제 다리가 밑에 있으면은 이게 자꾸 건드리고 오히려. 빠지고 이래서 좀 더 안 좋다 그래요. 아기를 온전하게 꺼내는 게 우리 목표니까 23주에 의미 있는 T셀 뜨거나 코드 보이면 바로 수술해야 된다. 알았지? 네. 꼼꼼히 체크해. 네가 고생이네. 네, 교수님. 보통 네가 고생이네 이러면 아닙니다 교수님. 근데 네 교수님. 내가 고생이죠. 모니터링을 진짜 클로즈하게 해야 되는 중환이 내 앞으로 생기면 갑자기 힘들어지죠. 갑자기. 그렇죠. 이제 모든 신경이 네, 거기에 쏠리고 그리고 이 환자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또 다른 환자도 많은 많이 환자들이 있으니까. 있는데. 그리고 저런 환자들을 자꾸 보는 사람들을 내공이 안 좋다 그랬죠. 우리 똥내공. 그러니까 내공 수련을 좀 더 해야겠다. 그렇죠. 근데 내공이 안 좋은 사람은 어려운 환자를 많이 봐서 또 그렇죠. 실력이 많이 늘긴 합니다. 그렇죠. 저도 좀 내공이 안 좋은 편이에요. 그렇죠. 거의 똥내공이었죠. 그렇죠. 아유 남편이 지극정성이시네. 왜 이렇게 세게 말해요? 지국정성은. 여기 마사지를 엄청 열심히 해주시대. 그 돈 내고 하는 게 더 나아요? 네? 아니야. 하지만 마사지는 워낙 못해서. 그러게요. 근데 만약에 진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저는 지금 이 남편분이 지금 일을 안 가고 이러고 있다는 게 좀 놀라운 것 같아요. 저희 과가 가정의학과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환자도 보지만 그 환자의 가정을 본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네. 그래서 그 가족 리소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을 하거든요. 환자에 있어서 가족들이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어떻게 그 환자를 돕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 환자가 병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가 진짜 있더라고요. 저도 저희 아버지가 이제 입원을 하면서 알았지만은
이게 간병이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장난 아니죠. 그래서 간병 하시는 분을 구하는 것도 이제 비용도 장난이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 이제 가장이 아프니까 이제 돈을 버는 사람이 갑자기 없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단순하게 환자만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 가정이 지금 큰 위기에 봉착하는 그런 문제들이었던 거죠. 저희 가족한테 그 일이 닥치고 나서야 이런 거였구나 라는 걸 알았고 그러고 나서야 보호자분들한테 말을 할 수가 있었죠. 뭐 간병인은 구하셨나요? 뭐 다 태어나시면 어디로 가셔야 되나요? 막 이런 얘기를 그때서야 물어볼 수 있었어요. DCMP면 그 전에 히스토리가 있었겠네요. 작년에 직근처 병원에서 심장 뛰는 게 안 좋다 그랬대. 사이즈도 커져 있다고. 응급실로 들어왔어요? 아이노트로픽스 쓰는데도 심장 뛰는 건 점점 나빠지나 봐. 에크모든 바드든 뭔가 필요할 것 같은데 심사가 빨리 되면 바드를 하려고. 민찬이 나이는요? 4세. 몸무게는? 13kg. 거의 뭐하냐? 교수님이 노티를 하고 있어. 근데 DCMP는 이게 이미 심장이 모양이 변형이 돼서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렇죠. 이유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유전적인 원인도 많다고 하는데 심장 이식을 받는 가장 많은 이유가 이제 확장성 심근병증이고 나중에는 이제 심장이 너무 얇아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아기가 뭐 실신을 한다거나 기운이 없다거나 이런 증상으로 발견이 돼서 엑스레이 찍어보면 심장이 너무 커져 있다 이런 식으로 발견이 되죠. 그래서 지금 강심제 쓴다고 하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심박 출량을 좀 늘려줘야 되니까 혈압도 안 나오고 이러면 심박 출량을 늘려야 되는데 근데 강심제를 써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강심제를 써도 환자가 뭐 혈압도 낮고 이렇게 심장 기능이 안 돼가지고 폐에 물이 찬다거나 이런 심부전 증상이 계속되면은 기계가 필요해요. 그게 바드나 에크모인 거죠? 이런 바드나 에크모 이런 걸 달고 있는 환자들은 순위가 굉장히 높아요. 심장 이식 순위 말하는 심장 거죠? 이식 순위가 굉장히 높아요. 바드는 기본적으로 심실의 펌프 역할만 보조하는 거기 때문에 폐에 대한 보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공부했네. 선생님이 말한 그대로네요, 지금. 에크모는 심장과 폐를 동시에 보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바드의 종류엔 뭐가 있지? 이 환자한테 내가 한 건 뭐지? 질문은 무궁무진하죠. 학생들 괴롭히지 마세요, 선생님. 너무 공부하면 재밌잖아. 재밌다고? 자꾸 이렇게 물어보고 싶고 네가 어디까지 아나? 학생들이 싫어해요, 선생님. 나는 가르쳐 주려고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장홍도입니다. 그래. 교수님 바드는 아는 것 같고. 열심히 외웠는데. 그럼 소아바드랑 성인바드는 뭐가 달라? 야 역시 역시 나올 줄 알았지. 에이, 시나리오야 시나리오. 질문 모음집이 있나요? ICU에서 본 바드랑 PICU에서 본 소아바드는 뭐가 달라? 그렇지. 성인 같은 경우는 이 펌프를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줄 만한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흉부 밑에다가 이렇게 펌프를 넣어준 다음에 바깥에다가 그냥 배터리만 밖에 있어가지고 들고 다닐 수 있는데 소아 같은 경우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쵸. 애가 너무 조그마니까 작으니까. 공간이 없으니까 이제 공간을 이렇게 밖으로 빼는 기계를 써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좌심실에 구멍 뚫고 대동맥에다 구멍을 뚫고 그 구멍 두 개에서 이렇게 관이 나와가지고 이제 밖으로 이렇게 빙빙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럼 펌프가 밖에 있구나. 펌프 몸 밖에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있으면 바이바드고 하나만 있으면 엘바드고 그리고 엘바든지 알바든지는 이제 그 환자 상황마다 다른 거죠. 유경진 환자분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두통이 있다고 하셨는데 머리 아픈 거는 좀 어떠세요? 계속이요. 친구 믿고 멀리 왔는데 정말 너무 불안하다. 불안해. 진통제는 간 손상이나 위장 출혈 등 몸에 무리를 줄 수 있어서 정해진 적정 용량만 드릴 수 있어요. 네, 저도 그 정도는 알아요.
그럼 저는 이따 밤에 다시 뵐게요. 내일 수술할 교수는 안 오고 새파란 레지던트들만 바꿔가면서 들어오네. 저희도 이제 굉장히 상대하기 어려운 보호자도 있죠. 그럼 있죠. 솔직히 이렇게 화가 날 때도 있어요. 근데 뭐 자기 사랑스러운 딸이 또 입원했으니까. 그렇죠. 뭐 본인만의 표현이겠지만은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긴 하죠. 아니 근데 이게 좀 여자 의사들이 좀 겪는 문제기는 해요. 그래요? 네, 선생님은 남자 의사로서 그런 거 겪은 적 없죠? 남자 의사 오라고 해.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간혹. 아, 그래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 오라 그래. 이런 거. 나 의사인데. 이분 김장우 씨. 면역 억제제 농도가 너무 높은데? 아무래도 또 술 드신 것 같아요, 교수님. 1년 전 둘째 딸한테 간이식 받은 분. 근데 술 3년 먹었어? 전엔 첫째 딸한테. 뭐라고? 첫째 딸한테 3년 전에 받고, 그러니까 또 간부전이 와서 둘째 딸한테 또 받았나 보네. 근데 또 술 먹었네. 네. 환자분 약 꼬박꼬박 드셨어요? 네, 먹었습니다. 김장우 씨. 술 드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긴요. 여기 수치가 다 나오는데 피검사에도 다 보여요. 술 얼마나 드셨어요? 조금 하셨습니다. 이게 술 먹으면 피 검사로 다 나와요. 뭐 우리가 알코올 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우리 간 수치 보통 AST, ALT 건강 검진에서 무조건 한 번씩 보셨을 텐데 술 때문에 올라가는 건 AST가 더 그렇죠. 우세하게 올라가고 그리고 보통 감마지티라고 하는 수치가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 이분이 술 좀 드시는구나 이런 걸 다 알 수가 있죠. 근데 딸이 둘이나 지금 딸한테 이만한 상처를 주고서 아빠가 저러면 안 되지. 알코올 중독으로 정말 간 부전이 와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주변 가족들은 상처되는 거는 둘째치고 본인이 스스로 못 드실 때까지 술을 드시더라고요. 죽기 전까지 드시죠. 진짜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잘 컨트롤도 안 되고. 예전에 선생님 환자 중에 그 입원 중에 그렇죠. 저 환자 중에서 술을 자꾸 먹고 막 복수가 차고 상태가 나빠지고 한 번은 피를 토하게 됐고 저한테 입원했을 때 피를 토해서 입원했어요. 식도 정맥류 때문에. 그래서 식도 정맥류는 정말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응급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을 응급 내시경을 해서 간신히 살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간 수치랑 그리고 황달 수치가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는데 입원이 거의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수치가 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다, 왜 안 떨어지지? 입원을 했는데. 그래서 사실 입원해서 나갈 필요가 없는 검사인데 혈중 알코올 농도 검사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너무 높은 거야. 입원했는데 너무 높아가지고 간호사 전화를 했어요. 이분이 입원했는데 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냐 이랬더니 간호사도 이제 뭐냐 이러면서 환자분의 그 소지품을 다 뒤졌는데 환자분이 이렇게 병실에서 이렇게 그 수액을 맞으니까 수액 카트를 끌고 다니는데 거기에 있는 생수통이 소주로 꽉 차 있었던 거예요. 그 회진 중에도 저희가 뭐 환자분 괜찮으세요 하는 중에도 꼴딱꼴딱 계속 먹었던 거지. 진짜. 정말 그거 보고 이거 진짜 컨트롤이 이렇게 안 되나. 피를 토했는데 그런 생각을 했었죠. 김수정 산모 보호자분 되시죠? 네. 안타깝게도 수술장에서 NICU로 가지 못하고 잘 안 됐어요. 저희도 최선은 다했지만 아기를 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보통은 저렇게 응급으로 아기가 조산을 해서 나오게 되면 소아과가 기다리고 있죠. 그렇죠. 네, 소아과가 이렇게 딱 대기해서 바로 소아중환자실로 끌고 갈 수 있게 기다리고 있는데. 환자 바이탈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엄마는 다행히 괜찮은데. 지금 엄마가 아까 제네랄 걸고 수술한다 그랬으니까 엄마는 아직 모르죠. 보통은 이제 제왕절개는 부분 마취하는데 지금 전신 마취했던 상태죠. 근데 이게 사실 현실이잖아요. 이게 모든 환자를 다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드라마니까 좀 또 희망적인 희망적인 걸 줄 줄 알았네. 아, 우리가 김수정 산모의 출산을 누구보다 기원을 했는데. 엄마라도 건강해야죠. 근데 엄마도 눈물을 흘리고 있어. 어떡해. 마치카 선생님, 피가 많이 나네요. 아, 왜 혈압 또 어때요? 그래? 왜 또 그래? 떨어집니다. 97입니다. 왜 또 그래? 자꾸. 우리 피 준비된 거 있으면 빨리 주세요. 네. 근데 요새 병원에 진짜 피가 없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요새 공문이 와요. 뭐 7 이상이면 지정헌혈 하라고. 그러니까 지정헌혈이 주변에 지인한테 그쵸. 수혈해달라고 해서 그거 맞는 거거든요. 수혈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뭐 수혈하러 뭐 이렇게 그쵸, 가기가 그러니까. 다니기도 어려우실 거고. 4주 가까이 잘 끌어오셨는데 저로서도 최선을 다했지만 안타깝게 돼서 유감입니다. 23주까지 23주까지 끌었던 거네요. 4주를 끌었으면. 산모분 잘 회복하는 거 전신 마취까지 하고 수술하셨으니까 산모분이 잘 회복하는 거에 집중할게요. 유산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 실제로 아기를 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데 제 여러 주변 사람들도 유산을 하고 나서 정말 너무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힘들어하니까, 그러니까 태어난 애가 죽은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까지 하지 이랬는데 이제 아기를 가져보니까 이게 아기를 기다린 시간, 그리고 이미 그 아이랑 이제 뭐 나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하면서 그런 온갖 상상들 하면서 다 이미 얘는 한 명의 사람으로, 그렇죠. 한 명의 자식으로 이렇게 딱 여겨지게 된 건데 그게 끊어지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몰랐어요. 아, 산부인과 얘기 좀 해피한 것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 아, 나의 태교 좋지 않아 지금. 너무 슬프네. 뽀기야, 건강하게 나와라. 지금 몇 시간 했죠, 수술? 6시간 했나요? 5시간. 5시간? 수술은 5시간, 마취는 6시간. 근데 신경외과 수술 진짜 길었어요. 그죠? 신경외과 뇌수술, 특히 이런 종양 튜머 파트, 튜머 파트에서 뇌수막종이 깊은 데 있다 이러면 12시간씩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 학생 때 들어갔는데 밥 먹고 와 이러면 끝까지 본 사람이 없어요. 맞아요. 밤 늦게까지 해서 학생들은 다 집에 가죠. 아, 집에 갈 때 펠로우 쌤이 열고 있는 걸 봤는데 아침에 와보니까 닫고 있어. 그 선생님 그대로. 이제 마이크로 빼주세요. 네. 지금 보면 이게 다 비닐이 다 돼 있잖아요. 그냥 저 기계를 만지면 감염이 되니까 그렇죠. 저게 다 묵은 비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술 전에 저걸 다 씌워가지고 수술을 하면서 이렇게 만질 수 있도록 한 그렇죠. 거죠. 네. 병원 커피엔 카페인이 안 들었나 봐요. 전 원래 디카페인만 마셔요. 야, 너는 일을 안 하니까 디카페인을 마셔도 버틸 수가 있지. 일은 춘희선 쌤이 다 하는데. 내공이 좋을 수도 있죠. 아, 얄미워. 선생님 하루 몇 잔 정도 먹었어요, 전공의 때? 저야 뭐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었죠. 그죠? 근데 이제 밥을 보통 못 먹고 커피만 마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아, 전공의 그렇죠. 때. 그럼 약간 입에서 똥내 나지 않아요? 그 뭔지 알아? 커피 똥내? 아, 그 라떼 먹으면 더한 거? 아니, 저는 근데 원래 커피를 마시면 막 가슴도 두근두근거리고 잠을 못 자서 밤에는 잘 안 마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닥터는 저희 이제 의대 다닐 때 공부할 약이 되게 많은데 커피를 막 이만한 벤티 사이즈를 사요. 그래서 먹고 배부르네 하고 자요. 그래서 내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커피에 내성이 강해요. 커피를 먹고 어떻게 자지? 아, 커피 먹고 빨리 가야 되는데 새벽 돼 버렸네. 익준이가 갖다 놨구나. 뭐라고요?
익준이가 갖다 놓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익며들고 있어. 어? 익준이한테 스며들고 있어. 새벽이라면서요. 커피숍이 열었나? 미리 그러니까 닫을 걸 예상을 하고 사다 놓고 간 거지. 언제 깰지 모르니까. 아, 다 식은 거겠네. 식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송아가 속초까지 지금 가야 되는데 졸릴까봐 커피를 미리 사다 놓는 이 센스. 선생님은 평생 가지지 못할 그 센스.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였어? 마음을 얻으려면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바라는 게 있으면 그냥 말합니다. 왜냐면 간접적으로 말해서 절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주문을 해서 이제 코딩을 하죠. 그렇죠. 인풋. 그럼 아웃풋은 그대로 잘 나옵니다. 그렇죠. 시키면 하잖아요. 그럼요. 시키면 잘하는 타입. 커피를 사놔라. 그렇죠. 그럼 사놓죠. 오늘도 이렇게 같이 리뷰를 봤는데 저희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네, 그래도 저희 리뷰를 재밌게 봐주시는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3편도 저희가 또 재밌게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실 씨는 하루 종일 주무셨는데 산책이 너무 격하셨나요? 잘 잤어요? 지난주에는 얘가 리뷰를 하는 중에 자꾸 놀아달라 그래가지고 그렇죠. 저희가 1시간씩 놀아주고 해가지고 해가 졌죠. 하다가 오늘은 녹화를 방해하지 않고 꿀잠을 주무셨네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